오늘은 1강 리모델링에 대한 강의입니다. 대수선이라고도 하죠. 이 리모델링이라는 단어, 건물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던 물건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리모델링이 이제 신축보다 조금 더 수월하고 비용도 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리모델링에 적합한 건물을 잘 골랐을 때 이야기고, 그렇지 못한 건물을 고르게 되면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신축보다 훨씬 더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거는 이제 변수가 훨씬 신축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공사 비용의 폭도 이제 변동폭도 좀 크다는 그런 얘기겠죠. 제가 생각하는 리모델링의 주관적인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투입하면 안 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코어도 바꿀 수 있고, 층고도 바꿀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새로 짓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시죠. 본판이 이뻐야 성형이 잘 된다, 예쁘게 잘 된다, 결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건물도 본래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구조랑 쉐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또 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당연한 건데, 기존 건물의 특장점을 살려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두 가지만 좀 정확하게 목적으로 삼고 리모델링을 검토하게 되면, 제가 지금 어떤 요소들을 봐야 되는지 설명을 했을 때 좀 와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서 보시다시피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을 지금은 부시고 새로 지으면 가져가지 못하는 장점, 대표적인 장점으로 용적률 이득이 있죠. 기존 건축물보다 훨씬 많이 지은 거 뒤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살려서 가져갈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목적과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뒤에 제가 얘기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해가 좀 빨리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넘겨주시죠. 첫 번째로는 코어예요. 코어. 지금 보시면 건물의 코어가 여기 한쪽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완전 정면 사진이 아니어가지고 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부분이죠. 사람으로 따지면 이 척추입니다. 척추. 건물의 척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코어를 건드리는 공사를 하게 되면 리모델링 비용이, 이제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코어를 건드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 건물도 그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계단 참에 엘리베이터 자리가 있거나 거기 화장실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승강기를 넣어야 될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도 넣고 이렇게 극복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런 게 안 됐을 때 코어를 건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코어를 건드는 것이 실익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실익이 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코어 위치가 너무 애매한 곳에 있어서 가운데 있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뒤쪽에, 너무 뒤쪽에 박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빼내는 데 있어서 코어를 다른 쪽으로 좀 변경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거의 다 해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코어가 한쪽에 딱 정돈이 돼 있죠. 그리고 공용부, 여기가 다 계단실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다 계단실인데, 이 부분들이 보면은 이제 한쪽에 딱 잘 정돈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정돈이 돼 있기 때문에 코어를 건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적합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이죠. 근린생활, 주택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주택으로 이 건물을 썼었더라면 벽들이 많이 쪼개져 있을 거고, 내력벽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어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사무실은 네모 반듯한 게 좋잖아요. 중간에 걸리는 거 없이. 그래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사무실뿐만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주택으로 썼어요. 그러면 이제 방이 쪼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너무 못 그리는데. 다시 그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모난 공간을 주택으로 사용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가 거실이면 여기 방,
여기도 또 나눠져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방이. 여기 거실로 쓰든지 여기 부엌으로 쓰든지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런 그 방을 나누는 이런 주택으로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벽들이 내력벽들이 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력벽을 철거를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그 하중을 받아주는 게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장에 보호 있죠, 보호. 그런 것들로 이제 구조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아니면 뭐 기둥을 세운다던가, 뭐 볼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겠죠. 그렇다 보면 이제 이 네모 반듯한 이 면적이 전체 다 쓰지 못하고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가 내려오면 또 층고도 낮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으로 썼던 것보다는 대체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건물이 리모델링 하기에는 적합합니다. 그리고 구조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층고 이슈, 층고는 보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구조 보강을 안 해도 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세이브가 돼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의 장점은 도로 쪽으로 완전히 붙어서 지어졌습니다. 돌출이 된 거죠. 셋백이 안 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 보시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건물들보다. 그랬을 때 이제 대수선을 하면 부각이 되고 가시가 좋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차장이 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배면은 뒷면을 얘기해요. 이 건물의 뒷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뭐 주차장을 잡아먹는다던가 주차장 면적을 잡아먹는다던가 뭐 측면에서 잡아먹는다던가 그런 게 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은 숨겨져 있는 게 좋죠. 뭐 주차하기에도 뒷면에 그냥 아예 차라리 빼놓은 게 옆면에 있는 것보다, 박스형 토지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납니다. 그리고 승강기 설치 위치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따 뒤에서 도면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 건물에는 화장실이 계단참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은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승강기를 타야 한다는 점. 근데 그거를 극복해내려면 이제 코어를 변경해야 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뭐 전용 부대에 뭐 다른 공간에 또 설치하고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코너, 북향 이런 것들은 당연히 다 좋겠죠. 네.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넘어가시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리모델링이 적합한 건물의 요소는 코어 위치가 한쪽으로 정돈이 되어 있는 건물, 그리고 층고가 낮지 않은 건물, 상부층만 이제 낮을 경우에는 커버가 가능합니다. 상부층만 주택이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상부층이 좀 층고가 낮다. 그럼 지붕을 뜯고 좀 올리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막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중간에 있는 층고부터 낮아버리면은 뭐 위에 있는 거 다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층고를 재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 보면 이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뭐 지금 코어랑 층고 이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어는 사람으로 따지면 척추라고 했잖아요. 층고는 키예요. 키 바꾸는데 뭐 돈 많이 들죠. 시간도 많이 들고. 키를 바꾸는 게 아니고 키를 늘리는데 뼈도 막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척추, 사람으로 따지면 이건 바꿀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뭐 허리가 막 엄청 안 좋다, 휘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잡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척추, 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바꾸려고 하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진다. 그래서 상부층만 낮을 경우에는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각 층의 평면도가 네모 반듯한 구조를 가진 건물. 아까 이제 보여줬던 건물을 보면은 이렇게 딱 직각형의 네모난 박스형 건물이잖아요. 그런 건물들이 제일 리모델링하기 좋고, 임대를 맞출 때도 공간 활용도를 뭐 먼저 보기 때문에 그런 공간 활용도가 높은 그런 건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가 네모 반듯한 건물 구조를 가진 그런 건물, 이게 또 적합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돌출된 것처럼 최대한 도로 쪽에 붙어서 지어진 건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셋백이 되어 있으면 대수선 하면 그거 뭐 끌어다가 앞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못 붙이잖아요. 네, 뒤에 물러서 있는 거 그냥 물러선 대로 생겨야 된단 말이야. 그대로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물리적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 바꾸려고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복잡해지는 그런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은 항상 잘 보이는 게 좋고 튀어나온 게 좋고 이렇게 돌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 눈에 띄어야 그 건물 기억하기도 쉽고 사람들도 이제 그 건물에 뭐 임차를 하든 사용을 하든 그렇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승강기 자리가 꼭 확보가 되어 있겠죠.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저희 사옥처럼 승강기를 안 넣는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승강기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면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데 어디 있는 건물이에요. 어디 있는 건물의 평면도인데 이제 리모델링을 하기 전이랑 이제 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지금 도면이고 그게 리모델링 했을 때 이렇게 바뀐다라는 건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이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 써있죠? 엘베 장애인. 원래는 여기가 건물의 출입구예요. 출입구인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붙였어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전용부를 조금 뚫어서 공용부랑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어붙여서 이제 공용부 내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었죠. 그리고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화장실이 있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화장실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승강기를 타게 되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업종에 대한 제한도 있어요. 의원이나 이런 것들도 받을 수가 없고 저희 같은 이제 중개인들은 알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 많이 없을 거예요. 네, 알아요. 붙여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여기다 붙여서 지으면 됩니다. 앞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승강기 타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는 PS실. PS실은 이제 설비 배관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꼭대기부터 뭐 지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관들이 지나다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했을 때 장점을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 계단을 오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된다. 이 각 층의 레벨과 맞출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일단 화장실을 안 없애도 되니까 철거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리고 수도배관 화장실이 이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도배관을 안 건드려도 될 거고 여기서도 세이브가 될 거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승강기를 넣는다고 하면 안에다가 화장실 만들어줘야죠. 화장실 안 가고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면적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들도 세이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여기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하나 척 붙이면서 그냥 모든 공간들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 절감이 확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업종도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꼭 들어가야 되는 업종들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단창을 올라가서 또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니까 각 층 입구의 레벨을 또 맞출 수 있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이런 케이스, 이런 그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효율이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신축할 때 케이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 대수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효율성이 있는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네. 네. 아 그리고 뭐 바뀌었던 걸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옥내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었는데 이렇게 증축을 시키고 옥외 주차장 이 필로티로 여기 두 개를 빼고 여기 옆에다가 또 한 대 이렇게 세운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잘 안 보이죠? 다시 해드릴게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여기는 중축.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찾아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는 손실이 있지만 여기서 또 면적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리모델링하기 굉장히 좋은 건물이었습니다. 양면 도로였고요. 그래서 이제 5개 주차장으로 빼고 주차는 4대로 들어가게 됐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뭐 특이하게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 없고 뭐 아쉬우니까 설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설계 한번 틀어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변경 전과 후입니다. 변경 전 후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건물이에요. 다른 건물이고 여기는 이제 준주거 지역이라서 용적률도 많이 남았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평 증축이 가능했었습니다. 요만큼. 수평 증축은 이제 그 증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수직 증축이랑 수평 증축이 있는데 수평 증축은 비용이 많이 안 듭니다. 가급적이면 그래서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이제 주차 대수가 있었던 그 자리인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증축을 한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을 증축하고 자주식 주차를 3대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가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설정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주차 대수 완화 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차 대수도 3대만 하면은 되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이제 주차 대수에 구애받지 않고 증축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증축, 용적률도 남았으니까 마음대로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죠. 그리고 다음 거 넘겨주시면 여기는 이제 1층이고 5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5층인데
5층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증축을 했죠. 여기가 이제 원래 불법 증축 영역인데 불법 증축이 돼 있던 영역이에요. 지금 5층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도 합법적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강기 이거는 계단참이 들어가야 되니까 설치를 하고 화장실이 좀 많이 컸거든요. 지금 엄청 크죠 화장실이. 네, 엄청 컸는데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들어갔던 건물을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개별적으로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건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은 이제 건물마다 이제 개별적으로 컨디션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뭐 이제 중요한 것들 몇 가지 이제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수한 요소를 가진 것들이죠. 도로사선인데요. 도로사선은 이 도로 쪽에 이제 햇빛이 일조권 사선처럼 뒤쪽이 일조권은 이제 북쪽으로 햇빛이 비쳐야 되니까 깎이는 거잖아요. 이건 도로 쪽으로 햇빛이 비쳐야 되니까 깎였었던 제도예요. 근데 도로사선 없어졌어요. 없어진 지 한 10년도 넘었을 거고 10년 정도 됐나? 뭐 아무튼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로 쪽으로 이렇게 북쪽이 아닌데 도로 쪽 이 위쪽이 이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도로 쪽으로 이렇게 깎여 있는 건물들은 이거를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돼 있던 게 여기 다 편했습니다. 여기를. 네. 어딘가에서 면적을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른 건물이죠. 누가 봐도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도로사선을 받은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보시면 아 여기는 필 수 있겠구나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북쪽이 아니고 도로 쪽으로 깎인 종종 있습니다. 많이 펴지긴 했는데 종종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례인데 넘겨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던 건물일 거예요. 여기 일지병원 사거리 이면에 있었고 그런 건물인데 사연도 있었고 했던 건물인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금 현행법 용적률이 200%죠 서울시가. 근데 뭐 이거 개선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된 건 아니니까 본 건물의 용적률은 391%입니다. 2배 지은 거죠. 2배 191% 용적률 이득. 이거 비용이 얼마를 들든 간에 코어가 어디 있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리모델링 대수선을 해서 이 용적률을 지켜야 되는 그런 건물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네, 용적률 이양제가 뭐 지금 우리나라 도입한다고 하는데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일반 1억인 그 소규모 건축물에까지 적용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점들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거는 그렇진 않지만 코어가 어디에 있든 건물이 어떤 악조건이 있든 이거는 돈이 들어도 정말 그 돈을 다 들여서 이 용적률을 지켜야 하는 그런 건물이다 보시면 돼요. 이 새로 지으면 이렇게 될걸요? 이렇게 새로 지으면 이만큼 날아가겠죠. 더 날아갈 수 뭐 어쨌든 반 되는 거예요. 반 건물 용적률에. 그렇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되는 이런 용적률 이득을 봤던 건물들. 뭐 자료 보면 알잖아요. 용적률 많이 받고 이런 것들 보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 리모델링해서 이걸 지켜야겠다. 네. 다음 사례 한번 볼게요. 다음 사례는 이제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에요. 성수동에 위치해 있는 건물인데 요거는 조금 제 주관적인 생각도 좀 들어가고 특수하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가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니면 FM대로 원래 이제 많이들 하시는 대로 보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연무장길이거든요. 요새 너무 핫하죠. 연무장길. 연무장길의 이면도로에 이제 먹자골목에 이제 위치해 있는 먹자 상권에 위치해 있는 그런 건물이었는데요. 여기는 F&B나 아니면 상점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지역입니다. 오피스가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그런 확률이 더 높은 지역인데 저는 이 성수동이 어쨌든 되게 트렌디하고 힙한 상권이고 이제 재밌는 그런 상권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좀 재밌게 구성을 해놓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임차사들이 조금 더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부시고 신축이 됐습니다. 거기도 임대는 맞춰졌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축하게 되면 또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이 건물은 저는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로 이제 신축을 했을 때 용적률을 400% 준공업 용적률을 다 찾지는 못하는 건물이었는데 뭐 그 부분도 작용을 하겠지만 그냥 딱 건물 쉐입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사실 이렇게 막 뭐 굳이 이거 리모델링을 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1층에서 바로 이제 계단으로 그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요런 계단이 하나가 있었고 이 2층에서 또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러면 1층에서 바로 2층 올라와서 3층 올라와서 1층도 소비하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서 루프탑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주면 승강기도 설치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내지 않고, 그리고 이 벽돌, 빨간 벽돌 성수동 뭐 대표적인 자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살려서 살짝 빈티지하게 빈티지하면서 모던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창도 이렇게 돼 있는 것들 좀 열어주고 닫을 거면 닫고 아예 뭐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줬었으면 요거는 임대료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다. 평당 임대료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성수가 뭐 평당 임대료로 계산되는 상권인가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살렸을 때 살려서 리모델링을 했으면 신축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좀 자세하게 보여드릴까요?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죠? 네, 이렇게 생겼던 그런 건물이에요. 보이시죠? 그래서 1층에서는 여기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소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2층으로 계단이 또 도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아직 안 나오는데 여기가 주차장이어서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옆에가 그냥 쭉 보여. 앞 건물 주차장이거든요. 앞 건물 주차장. 이렇게 봐야겠다. 앞 건물이 아니고 연무장 쪽에 닿은 주차장.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연구 주차장일 거예요. 연무장길에 지어지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 측면도 완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성을 했으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다시 PPT로 띄워서. 어쨌든 이런 이제 리모델링 검토는 지역 특색에 대해서 좀 파악이 좀 잘 돼 있고, 그 주변의 임차 수요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도 좀 있어야지 이제 이런 리모델링을 좀 검토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이니까 참고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다른 거 리모델링 할 때 지역 특색에 맞춰서 뭐 연남동 미로길에다 갑자기 막 신축 건물, 오피스 건물 지으면 안 되겠죠? 네. 너무 뭐 모던하게 하는 것보다 뭐 빈티지한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고려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걸로 좀 넘겨주세요. 다음은 제가 이제 부적합한 건물을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리모델링 할 때 부적합하다. 대표사례입니다. 네. 이건 왜 부적합할까요? 왜? 입구가 여기 없어. 여기 뒤로 들어가야 돼. 여기가 있다. 여기. 그러니까 쭉 들어가서 주차장 지나서 입구 들어가는 그런 주택들 있죠? 담벼락과 담벼락 사이에 여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지나서 입구로 들어가야 되네. 그럼 코어 돌려야 되잖아요, 일로.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구별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봐도 리모델링 아니고 신축해야 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이런 거 리모델링 하자라고 하는 건 뭐 연남동이나 이런 데서는 할 법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거는 강남에 있었던 건물이라 저는 부서진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기분 나빠하실까봐. 어쨌든 여기는 부셨고 그렇게. 그리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깨끗하죠. 근데 필로티예요. 네. 굳이 리모델링 할 필요 있을까? 그리고 다세대 엄청 나눠져 있겠죠, 칸이. 그러면 내력벽 다 털고 구조보강 다 하고 굳이 엄청 돈 많이 들걸요, 이런 거 리모델링 하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기 나오네. 그리고 요 건물도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건물을 가지고 와본 건데, 다 제가 이제 중개했던 건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중개했던 건물을 가지고 왔는데 없어졌으니까 기분 나쁠 사람도 없겠죠. 어쨌든 이 코어 가운데 있는 거 최악. 진짜 최악입니다. 이런 거 리모델링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보셨죠? 가운데에 올라가서 옆에 양옆으로 집으로 쪼개져 있는 다가구 주택들 많잖아요. 절대 리모델링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왜냐면 해도 디귿자예요. 이렇게 평면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공용부겠죠? 그러면은 공간이 이렇게 좀 공용부 클 테니까 공용부 이렇게 면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쪼개서 준다고 해도 이상하죠. 네. 강남에서는 오피스 뭐 이런 거에서 절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상권에서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끔가다 연남동에 막 있어요, 그런 것들. 반지하
이런 거 살려가지고 하려고 막 하시고 하는 것도 있는데 반자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어가 여기 중앙에 있는 그런 물건들은 절대 무조건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악입니다. 최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층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적합한 건물의 반대가 부적합한 건물입니다. 뭐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렇듯. 잠시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는 어떻게 못해요. 키는 어떻게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에만 키가 작아요. 여기만. 그러면은 여기만 부셔내고 새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가 작아. 뭐 여기가 작아. 그럼 여기를 고쳐야 돼. 그럼 이 위로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날려야 되는 거죠. 여기를 다. 그리고 다시 층고를 재배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구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 사무실보다는 층고가 좀 낮은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낮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건물들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방이 많이 쪼개져 있는 구조.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새 건물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아니고 그냥 다세대 주택 건물. 말씀드렸듯이 내력벽을 철거하게 되면 구조 보강이 들어가야 되고요. 구조 보강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굳이 네. 구조 보강 시에 생긴 보호 있잖아요. 그래서 층고는 더 낮아지고. 네. 그리고 아까 필로티 있었죠. 필로티 구조이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강의인데요. 유익하셨을까요? 네. 뭐 잘 내용이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앞에서 보셔도 돼요. 빠르게 보셔도 되고 여러 번 보셔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리모델링을 할 거라면, 내가 리모델링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 내용. 그렇게 알고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부터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리모델링 편이었는데 뭐 다음번은 신축 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주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인터넷 강의 형식으로 저희가 그냥 무료로 내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많이 배우시고 많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희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강 리모델링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뵐게요.